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을 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향들. 여러분, 비만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시나요? 현대인에게 가장 안 좋은 질병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 대장암까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발생시키는데요. 자존감도 떨어뜨려서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오늘 마녀스프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나 여자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3kg을 감량을 한 상태인 건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의 요요 현상과 다이어트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프진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살을 빼더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안 좋아진다면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대로 만들어 보시면 비만 그리고 저희 몸에 있는 쓸데없는 살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당뇨 예방부터 혈당까지 잡고 혈관에도 좋은 건강식 마녀스프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중간중간 많은 꿀팁들이 있으니까요. 그 꿀팁들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나 너무 설명 같은 거 듣기 싫고 그냥 조리법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챕터를 나눠놨으니까요. 그 챕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 마녀스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일주일 정도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끼에서 6끼를 먹는 양이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을 볼 때 25,000원 정도 들었는데요. 6끼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너무 부담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구매를 했는데요. 농협에 갔을 때도 덜 익은 토마토들 중에서 가장 빨간색들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약간 말랑말랑거려요. 말랑말랑. 예, 말랑말랑 거린 걸 가져왔고요. 토마토와 이 방울토마토 두 가지를 다 사용할 겁니다. 방울토마토가 영양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두 가지 다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양파알, 당근 2개, 감자는 지금 손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요. 껍질들을 다 깎아가지고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많이 버리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감자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약간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흙을 벗기셔가지고 최대한 껍질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감자 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화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감자에 비타민 C와 비타민 B6,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엄청나게 함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김 껍질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자 껍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껍질에 포함된 칼륨과 식이섬유는 심장 건강을 촉진시키죠. 칼륨은 나트륨 배출도 도우니까 혈압도 낮추고, 껍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에도 좋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2cm 정도 자를 건데요. 껍질을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많은 재료들을 좀 썰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건 한 끼, 2끼 식사가 아니라 6끼 식사를 만드는 거니까 차분히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스프 같은 경우는 재료들이 뭉개질 거라서 너무 얇게 썰으시면 죽이 돼 버리니까 조금 크기가 있게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크기로 자를게요. 양파도 잘라주시고요. 여러분, 마녀스프가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마녀스프는 영국과 아일랜드 전통 요리 중 하나입니다. 잘게 다진 채소 육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스프인데요. 마녀들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좋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양파만 따로 볶을 거라서 놔두도록 할게요. 오늘은 쿠킹 시간이 꽤 걸립니다.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당근 같은 경우는 볶지만, 당근도 껍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껍질에도 되게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카로틴은 저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건강 개선, 시력 보호 등에 도움을 주죠. 안 베이게 항상 이렇게 앞쪽에다가 손 이렇게 반듯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은 한 번에 이렇게 큰 것들을 자르려다 보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 항상 절반 나누신 다음에 내가 컨트롤 될 정도에서,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가장 평범한 부분을 하던가, 이게 어려우시면 한쪽을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바닥이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앞날부터 누르고 뒷날을 누르세요. 손은 앞으로 반듯하게 펴시고 앞부터 누르시고 뒷날까지, 다시 앞날 누르시고 뒷날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죠. 당근 모양도 먼저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조금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거 하는 겁니다. 타게 생각하세요. 기분 좋게. 내 몸에 너무 좋은 음식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시간들 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zucchini 호박 같은 경우는 양 끝을 자르시고요.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들을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잘라서 칼질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손 베요. 항상 칼질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항상 꼭 손을 뱁니다. 여기도 두께 비슷하죠. 그 같은 경우는 꼭지 같은 거 제거하실 때 손으로 제거하면 잘 이렇게 안 돼요. 제거할 때는 칼에 뒷날 부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캔 따듯이 딱 따시면 땅 해야죠. 다시 캔 따듯이 땅 다시 이거 왜 그러지 할 거예요 지금. 땅. 토마토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줄게요. 토마토는 뭉개질 거라서 편하게 이렇게도 잘라보시고 절반 해가지고도 이렇게 잘라보시고 그냥 편한 대로 자르세요. 다른 영상 보시면 토마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 있죠. 라이코펜이라든지 항암작용, 항산화작용에 대해서 토마토 마리네이드 영상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방울토마토는 작은 칼로 자를 거예요. 네, 오늘 방울토마토는 절반 자르는 게 아니라 3등분 할 건데 아래 꼭지 자르시고 위에 평평한 부분을 바닥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울토마토는 아마 다 물러져서 손체가 보기 힘든데, 그러면 이 방울토마토 껍질들만 한 번에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식감이 좀 좋지 않아서 3등분 해도 괜찮고 4등분도 하셔도 돼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방울토마토가 아까 일반 이 토마토보다 영양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훨씬 더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큰 토마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절반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이왕 먹을 거면 최대한 내 몸에 좋게끔, 맞죠? 이렇게 대용량으로 하는 소스류나 같은 경우는 향신료나 조미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맛없으면 누가 먹겠어요. 그냥 야채 끓인 건데 맛있어야 먹지 야채를. 저는 야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 스프는 좋아합니다. 이 스프는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마늘 스프 같은 경우 쓰실 때도 팁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누룽지를 조금 불려놨다가 누룽지를 같이 섞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방울토마토, 토마토, 그리고 주키니 호박, 그리고 당근, 그리고 감자, 그리고 양파까지. 이 칼질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토마토 빛깔. 집에 있는 냄비 중에서 조금 이렇게 큰 걸 사용하셔가지고 한 번에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적게 하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불을 켜기 전에 올리브오일 충분히 불러주시고요. 양파를 볶을 수 있을 만큼 불을 켜시고 양파를 바로 넣으세요. 양파를 넣으시고 나서 소금간 하시고요. 2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양파 볶을 때 후추 충분히 넣어서 볶으면 양파를 볶을 때는 맛있다. 잊지 마세요. 자연식 요리법 중에 이렇게 지금 기름에 볶는 것들을 기름 볶기라고 하고, 수술 같은 걸 끝내시고 몸을 회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름 볶기보다는 물로 끓이는 그냥 물볶기라고 하거든요. 물볶기가 어울립니까? 몸에 맞게끔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기름 볶기가 더 맛은 있기 때문에 기름 볶기로 오늘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짝 열이 올라왔으면 불을 중불로 줄여가지고 한 5분 정도 천천히 볶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둘러줬는데요.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지방산과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평상시에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살짝 스웨팅 하게 됐죠. 살짝 땀 흘리듯이 물이 나왔어요. 그 밑에 불을 살짝 올리시고 썰어주었던 방울토마토를 절반 정도 같이 넣고 볶아줄 거예요. 이러면 이 볶아진 방울토마토에서도 풍부한 토마토 맛이 나게 되니까요. 토마토가 약간 말랑말랑하게 익어가면서 껍질이 살짝 벗겨지기 전까지만 익힐 거고요. 이렇게 채소 육수를 내가지고 만든 습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없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야채 이 습으로만 할 때도. 자,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토마토가 살짝 말랑말랑하게 익어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불을 살짝 줄이신 다음에 감자와 당근 넣으시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 물을 붓기 전에 이거 하나 넣어줄 거예요. 고체 육수 감칠맛 때문에 좀 넣어줄 거고요. 아까 썰어두었던 이제 토마토들 몽땅 넣어주세요. 토마토에서 나온 물까지 싹싹 넣어주시고 물을 500 넣어주겠습니다. 200만 더. 총 700ml 들어갔어요. 하나 토마토 소스 한 통을 다 넣을 거예요. 집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파스타하고 남으시면 밀폐용기에 싸가지고 냉동해 두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짜투리들 모아가지고 하시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중불로 바닥 한번 이렇게 물기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적셔주시고 뚜껑을 닫고 30분 정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수잎인데 월계수잎 3장만 넣고 같이 끓여줄게요.
스프는 약간 충분히 익힐 거라서 물러지잖아요. 저는 좀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해서 추가적인 재료를 조금 넣을 건데요. 양배추 그리고 마늘종입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줄 건데요. 다른 양배추도 한쪽에 놓아주시고요. 마늘종 잘라볼게요. 마늘종 같은 경우는 좀 식감의 재미를 위해서 넣기도 하지만 되게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돼요. 마늘종 그냥 볶아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곳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볶아만 드시고 무쳐만 드시니까 이런 스프나 스테이크 같은 가니쉬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감칠맛을 도와줄 마늘은 7알 사용할 겁니다. 쳐가지고 모아서 그냥 자,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불을 살짝 강불로 올리시고 옆에 보시면 지금 이 기름이랑 이런 게 싹 또 올라왔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이때 한번 아래를 저어주면서 지금은 채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간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채소에서도 육수가 충분히 나왔을 때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 바질이죠. 짠, 반 개 넣어주세요. 여기서 간장 찻숟갈로 절반만 넣어주세요. 이걸 넣으면 의외로 감칠맛이 생깁니다. 간을 잡아줄 정말 백색 카레 같은 경우는 좋은 이유가 제가 어떻게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강황의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카레를 쓸 때는 백색 카레로 사용하고 있어요. 백색 카레 분말 소주잔으로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감칠맛 대장 연두는 차스푼으로 2개. 의외로 별게 다 들어가죠 지금. 그리고 한번 잘 저어주세요. 다시 10분 뒤에 볼게요. 아래가 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꼭 한 번씩 저어주세요. 그 커리에 전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래 누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와, 지금 색깔 보세요. 굉장히 있어 보여요. 지금 바질향이랑 채소향 그리고 월계수 향들이 섞여가지고 와, 맛있다. 벌써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해. 자, 바글바글 잘 끓고 있죠? 이제부터는 천천히 저어주면서 꾸준히 저어주면서 익힐게요. 저는 요새 부쩍 이렇게 건강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몇 분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왕 먹을 음식들 최대한 맛있지만 건강하게끔 그래 평상시에 저희 면역력이나 이런 염증 같은 거 개선을 하면서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한 번에 아파지는 게 아니래요. 천천히 병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음식들을 정말 꾸준히 먹어주면서 저희 몸을 저희가 지켜야 돼요. 저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맛있기도 한 레시피 잘 만들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채널에 비해서 약간 말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려준다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많아지긴 해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조리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이 따로 필요 없으시고 너무 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란에 챕터를 나눠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만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가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겠는데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 지금 이거 끓이면서 몇 번 간 봤거든요. 중간에 벌써 성공인데 지금 오버 안 하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끓어오를 때는 불을 줄이셔야 돼요. 약불로 줄이셔가지고 팔팔 끓는 게 아니라 보글 하죠. 이걸 조리 용어로는 시머링이라고 해요. 유열로 익히는 건데 이렇게 끓이면 뭉근하게 재료들에서 감칠맛이 천천히 뽑아져 나옵니다. 다시 불을 줄였으니까 이제 뚜껑을 닫고 10분 뒤에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토마토가 이렇게 껍질을 다 벗잖아요. 감자 보시면 숟가락이 싹 들어가가지고 지금 익었거든요. 근데 살짝 더 익어야 돼요. 살짝. 자, 살짝 더 익어야 된다고 했어요. 살짝 더 익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단맛을 더해주고 섬유질을 더해줄 양배추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야채 스프에 식감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정말 맛있어요. 자, 간을 한번 볼게요. 맛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이네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 하나 찍으려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것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촬영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먹으려고 칼질하면서부터 완성하면 생각보다 금방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촬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끊었다가 붙이고 멘트도 계속 해야 되고 1시간 반쯤 촬영하나? 그렇게 촬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10분에서 20분 사이로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식당에서 음식 파는 게 쉽지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맛있게 만들어 드셨다는 댓글들을 보고 굉장히 힘 얻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돼요. 요새 댓글에 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그 시간이 저에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저도 좋아져가지고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의 선순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음식 하는 법, 좋은 재료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를 정보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잘 먹었다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은 레시피라고 해주시는 거, 그러면 저는 또 뿌듯하고, 이런 게 정말 순환 아닐까요? 서로에게 도움되는 거. 자, 이제 감자 중에서도 두꺼운 거 테스트 해볼게요. 숟가락으로 쭉 눌렀는데 이제 다 익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남겨두었던 것들이 있죠? 주키니 호박 들어가고요. 네, 마늘과 마늘종 이때 들어갑니다. 감자가 거의 다 익었을 때, 90% 정도 익었을 때 넣으시면 돼요. 이거 페퍼를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넣을 건데,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한 숟가락. 이때 이제 버터, 무염버터 50g을 넣어주세요. 육수가 충분히 나와야 돼서 채소 같은 거 적게 넣으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양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큰 냄비 가지고 하세요. 이거 1인분 조금 만든다고 해가지고 맛이 나는 애가 아니라서, 저희 곰탕이나 뭐 설렁탕 끓일 때도 좀 고기나 이런 것들 많이 넣어야지 맛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도 레스토랑에서 많이 끓인 거랑 집에서 조금 끓인 거랑 맛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감칠맛도 풍부해지고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여자분인데 되게 몸이 다 찼었거든요. 찬 기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생리통이나 손발저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하셨는데, 광황을 한 1년 드시고 나더니 몸에 땀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리통도 사라지고 정말 여름에 땀도 흘리시더라고요. 여름에 긴팔 입고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분이 여름에 땀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몸에 맞으시면 광황 꾸준히 장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복하시고 몸에 열기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색감들의 조화가 너무 좋죠. 빨간색, 하얀색, 녹색, 뭐 주황색, 형형색색이네요. 형형색색. 야채가 주는 포근함은 좀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야채 스프지만 분명히 아까 무염버터, 좋은 동물성 버터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에게 단백질과 지방도 충분하게 보충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 기력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이거 특히나 다이어트 하시거나 조절이라든가 혈당 조절 같은 걸 하셔야 될 때는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포만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몸도 개선될 수 있어요. 채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보다 간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간을 보시고 소금 간을 약간 첨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을 보니까 2꼬집 정도 필요해서 2꼬집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시고 불을 꺼주시고요. 자, 완성입니다. 아래쪽부터 떠야 감자 같은 게 따라 올라와요. 감자랑 당근은 무거워서 아래쪽에 있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와,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체다 치즈, 지방이라고 했던 체다 치즈를 여기 톤으로 잘라가지고 듬성듬성 놓아주시고요. 이걸 살짝 비벼가지고 체다 치즈가 녹을 수 있게끔 살짝 해주시고요. 안 먹고 드셔도 돼요. 와, 감자가 너무 달아요. 와, 진짜 맛있다. 치즈랑 이렇게 같이 토마토랑도 같이 해서, 손이 빨라졌어요. 지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이 빨라져, 손이. 아,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아유, 말이 안 된다 진짜. 마늘종도 너무 아삭아삭하게 잘 익었고요.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치즈도 넣어보시고 여기에 통밀빵이나 곡물빵하고 같이 해드셔도 정말 맛있거든요. 마트에 가서 야채 있으면 꼭 해드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들어본 마녀 스프 어떠셨나요?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당뇨라든지 대장암, 질병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요리였는데요. 이 요리 생각보다 쿠킹 시간이 좀 길긴 해요. 짧다고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자르는 시간 제외하고는 중간중간 저어주는 걸 제외하고 뭐 쿠킹을 따로 하진 않으니까요. 이거 한 번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분쯤 걸리는 요리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마녀 스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냉장실이나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냉장 보관을 했을 때는 일주일까지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2, 3개월까지는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니까 뭐 이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몸에도 너무 좋은 거고요. 우리 몸의 항산화와 염증을 낮춰주고 그리고 노화까지 잡을 수 있는 이 마녀 스프 정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족들끼리 먹어도 되게 풍성한 느낌의 요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나 어떤 치즈, 샐러드를 먹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성하고 하루 정도 숙성을 하고 드시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완성을 한 후에 하루 정도 놔두고 나서 그 다음날 드실 것만 덜어가지고 데워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알려드린 거 체다 치즈 꼭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곁들여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손님 초대를 했을 때도 되게 좋은 요리이니까 정말 많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트 야채 코너 가셨을 때 야채 있으면 꼭 해드시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